안녕하세요. 이상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어딜 가나 참 선두에서 유명하게 리더십이 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국민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4개국 안에 들어가는 G4 국가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외국 교수들이 설명한 것도 내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또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면서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유명하게 될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연소로 우승을 한 임윤찬 군이 있는데 이 임윤찬 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피아노 콩쿠르는 2015년에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했던 쇼팽 국제 콩쿠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가 있습니다. 피아노 콩쿠르이고, 세 번째 퀸 엘리자베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이 있습니다. 이것이 3대 국제 콩쿠르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 버금가는 반 클라이번 피아노 국제 콩쿠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임윤찬 군이 우승을 하여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대한민국의 피아노 또 음악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반 클라이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반 클라이번은 미국에서 1934년에 태어나서 1958년 제1회 차이콥스키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단번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미국의 피아니스트입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에서 음악으로 러시아를 정복한 텍사스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미국 주간지 타임즈에서 소개되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 인기가 워낙 대단하고 또 반 클라이번의 붐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나므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만들자 이래 돼서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1962년부터 4년마다 열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연기돼서 5년 만에 열렸는데, 이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최연소 참가자로 우승하게 된 임윤찬 군입니다. 그는 우승하고 난 뒤에 우승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승을 했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더 연습할 뿐입니다. 저의 인생에 이 피아노가 저의 친구이자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음악을 제가 세계인들에게 들려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피아노 콩쿠르 연주 영상이 세계적으로 유튜브에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100만, 200만, 1000만까지 올라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승 무대에서 같이 협연을 했던 지휘자 마린 올숍 심사위원장이자 지휘자였던 이분과 함께 연주하면서 편안하게 연주하기도 했고, 그를 12살 때부터 길러온 손민수 교수도 함께 했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된 임윤찬 군은 정말 피아노 외에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음악에 빠져있고 피아노에 빠져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국내에 잘 알려지기 전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그런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우승하고 난 뒤에 올 12월에는 국내 우승 기념 연주회를 열 예정도 가지고 있고, 많은 연주회가 세계적으로 이제 뭐 기념 연주 투어가 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피아노의 계보를 보면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성진 씨가 유명하게 세계적으로 있는데, 쇼팽 피아니스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조성진 씨,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 이번에 태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군의의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그 최연소로 우승한 이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도 잘 치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곡을, 그 작품을 해석하는 해석력, 그리고 연주 기량, 이 모든 것이 워낙 뛰어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도 하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월등해서 콩쿠르가 열리는 기간 내내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중결선 무대에서 독주곡으로 연주한 최고 난도의 음악적 기교를 요구하는
음악가 리스트의 초절 기교 연습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도 했고 결선 무대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인데요. 이거는 정말 유명하기도 하지만 연주하기에 가장 어려운 피아노 곡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놀랄만한 광기에 가까운 음악성으로 또 그 기교를 이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연주해서 청중들을 기립박수를 할 정도로 극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포드원이 심포니를 지휘하는 올쇼 이 감독은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에 감격해서 끝나고 날 때에 눈물을 보일 정도로 이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그 연주할 때에 끝까지 시청을 했었는데 이분이 연주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멈춤하듯이 멈추어져서 감격해서 어떤 말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장면이 잠깐 있었는데 이날 임윤찬은 콩쿠르 우승 함께한 우승도 했지만 청중삼과 함께 현대곡을 가장 잘 연주한 경연자에게 수상하는 특별상까지 3관왕에 오르게 되는데 정말 제가 보고 있으면 정말 놀라운 피아니스트다. 18세 어린 나이에 정말 18세 같으면 아직도 사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이 참석하는 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이 제가 놀랍기도 하고 이 임윤찬 군이 우승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나는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좀 치고 싶어요. 수입이 없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잊고 피아노만 치고 피아노의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좋은 부분, 최고의 기교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연주를 보고 싶다는 게 이 사람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 소감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피아노에 우승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임윤찬 군은 나는 정말 피아노만 위해서 살고 좋은 음악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이 당찬 포부를 말을 함으로 통해서 세계적인 음악계에 강한 정말 음악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던짐으로 해서 신선한 바람을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임윤찬이 연주가 대중에게 거대한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그에게 정말 순수한 열정이 있고 그의 영혼이 이 피아노의 예술의 감각의 극치를 달릴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된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연주하게 된 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연대회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한다는 것이 위험 부담이 굉장히 있는 곡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악마의 곡이라고 할 정도로 악상의 변화도 있고 초인적인 연주 기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것을 해낼 수가 없는데 이 임윤찬 군은 이 정말 어려운 곡을 도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성의 연주를 하였다 할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이런 좋은 연주를 보여줬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한 이 임윤찬 군은 많은 사람들이 신들린 듯한 강렬한 연주였다라고 찬소를 보낼 정도로 그가 연주한 이 기교와 또 피아노에 관한 어떤 그 기술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감정조차 풍부하게 이게 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표현력의 극치를 달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이게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이 임윤찬 어린 나이에 피아노를 치는 또 피아니스트로서의 그 기교가 경이로울 정도로 그날 피아노를 연주를 한 것 같습니다. 콩쿠르에서 사실 경쟁과 순위를 매기게 돼서 뭐 이런 데 몰두하다가 보면 오히려 긴장을 해서 자기의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없지만 임윤찬 군은 그날 음악 그 자체에 존재 가치를 두고 음악 자체만 생각을 하고 뭐 순위, 경쟁 이런 건 아예 생각하지 않고 음악에 푹 빠져서 연주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뭐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이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정말 최연소 피아니스트가 세계를 제패한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자기 분야에서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한다면 세계적인 사람이 한국에서 분명히 태어나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데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한국 그러면은 뭐 경제,
문화, 또 음악, 스포츠 대부분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어떤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한국을 알리고 위상을 세우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꾸준하게 한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음악을 이민자 씨 음악도 듣겠지만 이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들으면서 좋은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이었습니다.